자, 예를 들어서 사회과목 복습하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오늘 3교시에 사회가 들었다. 자, 그럼 사회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했을 테니까 이제 꺼내는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여기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한계.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설명해 있는 게 여기에 줄이 쳐져 있고 쓰여 있겠죠? 그거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으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헌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하는구나. 기본권,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자꾸 얘기하고, 그럼 기본권에는 또 뭐가 있을까? 뭐 평등권, 자유권 이렇게 하면서 거기 평등권에 이랬지. 평등권은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말해.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걸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관련된 헌법 조항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관련 사례는 맞아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만약 여기에 교과서에 과거와 달리 남녀 모두 미용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라는 건 그 기본권 중에서 평등권일까 자유권일까 참정권일까 그러면 이거는 평등권에 들어가지. 학교에서 배운 걸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과서로 공부를 기본으로 하면서 뭐 프린트라든지 그에 관련된 어떤 보충 자료를 줄 수가 있죠. 그럼 보충 자료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과 어떨까요?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 내용이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에 보충되는 내용을 뭐 기본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든지 평등권의 예를 더 많이 있으면 그 많은 예들을 다시 보면서 그렇지 이런 게 바로 평등권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이렇게 정도까지 하는 게 복습이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뭐 10분 걸려요, 15분 걸려요, 20분 걸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 하는 것을 보면 한 15분, 10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물론 그 양에 따라서 또는 어느 날은 굉장히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은 뭐 과학 시간에 호르몬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뭐 분량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날 배운 거를 복습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어떤가요? 교과서보다 좀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교과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걸 다시 확인하고 또 교과서에서 없는 내용 보충된 거는 맞아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내용이 있지 라고 하면서 내용을 보는 거죠. 자, 이때 학교는 항상 그 담당 선생님께서 강조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담당 선생님께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어요. 담당 선생님이 만약 인권 보장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뭐 살짝 여쭤볼 수도 있죠.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선생님께서 살짝 힌트를 주셔서 그 부분은 특히 역사적인 면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학교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이것도 학교 공부를 하는 거에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가요? 문제가 나와 있죠? 네. 그날 배운 분량을 보면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가 있을 수 있고 이제 한 페이지 끝나고 여기는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두세 페이지까지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반드시 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면서 다시 그 내용을 다지는 거죠. 그러면 서술로 되어 있는 그 문장을 이해할 때 하고 문제 형식으로 나올 때 하고는 이렇게 해서 이렇구나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건 자기가 아는 걸 더 다지는 것. 예, 자기가 어떤 건 알고 있고 어떤 건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이런 게 교육학에서 메타인지 방법의 일종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아이들에게 꼭 그 해당 문제를 꼭 풀도록 하고요. 이 문제집을 밀려놨다가 시험이 다 돼서 내일이 바로 시험이다.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할 때 밀려있을 때 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풀기 싫겠어요. 그런데 그날 배운 거를 풀 때는 요 한 페이지에서 뭐 두 페이지, 뭐 세 페이지 정도 그런 내용을 하고 꼭 채점을 하는 것까지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한 과목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겠죠. 네, 이런 방법으로 한 과목을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 자, 화요일날 3교시에 사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화요일날 3교시에 있는 사회 공부를 했잖아요. 이거를 X 이렇게 하면서 지우면서 지워가는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하는 것, 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 공부가 밀리지 않게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어떠세요? 그렇게 복습하는 방법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보면 지금 여기 사진에 나가죠? 그렇게 하나씩 지워가는 것.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학교 공부가 있고 이제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학원에 다니는 거는 요 아래에 빈칸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뭐 학원 가는 날이 있고 안 가는 날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학원 뭐 오늘은 논술학원 가고 뭐 수학학원 가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요 수학학원 가는 수학이라고 써놨으면 수요일날 가는 수학학원의 숙제를 다 했다. 그날 가는 그 숙제를 했을 땐 여기다가 또 X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 표 안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공부, 그 다음에 사교육으로 일어나는 공부가 여기에 다 써있게 되고 그것을 다 XX 하면서 두 트랙으로 크게 생각하면 돼요.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숙제를 완전히 그리고 복습을 완전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교육, 학원 가는 거는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를 철저하게 해가는 거, 심플하게 딱 그렇게 결정하시고요. 부모님들은 그 숙제를 잘 해가게만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너 숙제 했니? 다 했니? 국어 숙제 먼저 해. 이런 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하면 안 되죠. 절대 하면 안 되시고 일단 아이랑 약속을 해서 너 나를 믿는다. 너 숙제는 끝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체크하는 거야. 딱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믿어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정 확인을 하셔야 될 때는 학원 선생님에게 아이가 숙제를 얼마나 잘 해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것, 이런 방법으로 아이를 지켜보시면 이번 학기를 아이가 좀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잊지 마세요. 3월 달의 시작은 벌써 이미 시작이 됐지만 지금 당장 더 이상 공부가 밀리지 않았을 때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복습하면서 가는 것, 그리고 주중에 혹시 너무 바빠서 빠뜨리는 게 있다면 그 주에 못한 복습은 주말에 하면서 그 주 한 주를 단위로 해서 넘어가는 것,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